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형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백꽃 동형 모의고사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26회부터 33회 기출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변형한 총 8회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시간을 45분 정확히 정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반드시 해설 강의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구입하셨는데 강의를 별로 안 듣더라고요. 강의를 들으셔야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기억이 오래 갑니다. 이 시간은 제4회입니다. 마지막 파트 71번부터 80번 열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뒷부분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먼저 매도인 담보 책임은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먼저 권리하자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권리하자가 총 5개인데 먼저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그 다음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 행사 경매됩니다. 경매 나왔어요. 네 번째 수량 부족 일부밀실이 있고, 다섯 번째 물건을 샀는데 제한 물건 있습니다. 불편하겠죠? 이렇게 5개 있는데 원래 매도인 담보 책임이란 하자를 모르고 산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지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고 그걸 외우시면 됩니다.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해제할 수 있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무엇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퇴근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 행사, 경매 나왔어요. 그럼 사안이 제일 중대하죠. 매매했는데 경매 나왔어요. 이때는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의도 가능한 걸 외우십니다. 자, 이렇게 외워요. 전해, 일감, 실손해. 즉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실손해, 이득이었고 손해만 얻었습니다. 그래서 악이라 전해 일감 실손해,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 일감 실손해 외우시고 나머지는 선의하면 끝납니다. 그럼 제일 밑에 2개는 아예 노란색 없네요. 여기는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다. 그 다음 행사기간이 있죠. 선의 매수인은 지금 하자를 모르잖아요. 하자를 알고 안날부터 1년 행사되고, 악의 매수인은 하자를 알았죠. 안날이 계약일이죠. 이때부터 1년 내 행사됩니다. 그래서 선의 안날 1년 따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된 게 있습니다. 자, 1번 갑부동산이 있고 2번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번 이제 갑이 소유자죠. 갑으로부터 병이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가등기가 있는데 병은 왜 병이 갑에게 샀을까요? 지금 가등기가 있잖아요. 뭐 가압류도 똑같아요. 가등기나 가압류가 있는데 그걸 보고 병이 왜 샀을까요? 미쳤죠? 미쳐진 거 사죠. 갑이 그랬겠죠.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가등기 말소해 드릴게. 저 믿고 사세요. 그러니까 병이 미쳐가지고 산 겁니다. 그럼 갑이 말소할까요? 그렇죠. 말소하긴커녕 을이 본등 깨버렸죠. 그럼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하니까 중간 처분 3번 병은 소유권 뺏겨버리죠. 왜 뺏겼죠? 갑 때문에. 그럼 병은 매수인으로서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야겠죠. 근데 왼쪽으로 오시면 왼쪽에 권리하자 1, 2, 3, 4, 5 있잖아요. 여기 가등기로 소유권 뺏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죠. 그럼 유사한 걸 찾아야겠어요. 그럼 5개 중에서 그나마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가 유사합니다. 근데 1번, 3번 차이가 뭡니까? 1번이라면 악의일 때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3번은 악이라도 해지하고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 가등기로 소유권 뺏긴 저평하고 이 저당권으로 경매에 나와서 소유권 취득보다는 이거는 똑같이 봤어요. 둘 다 미친놈이라고 똑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악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문제로 옵니다. 일단 문제에서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자, 매매가 무효라면 매도인 담보 책임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효일 때 매도인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도 일종의 매매잖아요. 경매가 무효라면 애초에 매도인 담보 책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꼭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71번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카 등기가 맞춰진 갑소유죠. 갑소유 X건물에 대해서 경미 경매 신청했다. 그럼 지금까지 사례 정리합니다. 소유자는 갑이죠. 근데 을 앞으로 가 등기가 되어 있죠. 근데 병이 경매했습니다. 다음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한 정명의로 X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맞춰줬고 매각대금이 병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병에게 배당되었다. 옳은 겁니다. 기억. 건물은 물건이죠.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은 갑이 원래 소유자죠.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경매잖아요. 경매에서는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잖아요.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 주의하세요. 니은 디귿은 경매가 무효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인 담보 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이 경락인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매도인 담보 책임 아까 손해배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근데 디귿은 달라요.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매각대금이 병한테 배당되는데 경매가 무효니까 그 돈 달라고 정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매도인 담보 책임이 아니에요. 무효의 효과입니다. 근데 니은처럼 무효니까 애초에 매도인 담보 책임 있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니은과 디귿만 무효죠. 기역과 리을은 무효가 아니에요. 그럼 리을 무효 아닙니다. 그럼 정의 소유권 취득한데 을이 가등기 기한 본등기 마친 경우 리을이 아까 앞페이지에서 본 그 판례죠. 이때는 저당권 실행된 경우를 준용해서 유추해서 정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리을 지문만 방금 앞에서 봤던 그 판례 내용, 가등기 내용입니다. 72번 임차인의 부속물은 강행 규정이죠. 부속물 매수청구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죠. 2번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은 독립성 없죠?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 매수청구권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면 그럼 의무 위반이죠. 이때도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임차인이 첫째 임대인 동의 얻어야 되죠. 얻어 부득한 것이 아니거나 둘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어야 돼요.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둘 중에 어떤 것도 해당 안 되네요. 그럼 매수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여 중축이 나왔죠. 그럼 중축이 나오면 항상 독립성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중축이라는 단어가 민법 시험지에 보이잖아요. 어디 나오든 뭐 저당권에 나오든 물권 총론에 나오든 무조건 독립성을 놓으셔야 돼요. 그럼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입니다. 그럼 이 말은 독립성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입니다. 유효한 때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청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중축 나오면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5번 지문에 뭐 예외적으로 독립성이 있단 말 없죠?
그럼 원칙으로 물어본다? 원칙은 동의성 없다고 봐요. 그럼 이것은 애초에 부속물 매수가 아닙니다. 부속물은 동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축 나오면 원칙적으로 부속물 매수가 아니에요. 이건 비용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유익비 필요비죠. 이건 임의규정이잖아요.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포기 약정 가능하죠. 그럼 다시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여 중축. 이건 비용상한 문제입니다. 그 비용은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 이게 유효죠. 비용이라 임의규정. 그럼 당사자 약정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약정이 우선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중축 나오면 원칙 동의성 없다 기억하세요. 73번 갑소유 X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임대인 갑 동의 없어요. 동의 없이 일평에게 전대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을병사의 전대체 계약은 갑 동의 없어도 유효입니다. 갑에게 안 들키면 됩니다. 자, 2번, 3번 두 개 묶어요.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그럼 해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을에게 월세 받을 수 있죠. 그럼 을에게 월세 받으면 재산상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X토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에게 월세 받고 있어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럼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을에게 월세 받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X토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보존 등기 마친 후 그럼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기죠. 그 다음 정, 제3자 정이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 있다면 을은 제3자 정에게 건물 매수 조건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잘 보세요. 4번에 병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병 안 보이죠? 그럼 4번은 지금 무단전대가 아닙니다. 문제는 동의 없이 병한테 전대했잖아요. 4번에는 만약을 쓰고 병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병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갑과 을 임대차 유효죠? 그리고 4번은 대항력을 물어본 것이고 4번 지문은 무단전대가 아닙니다. 병이 안 보여요. 자, 그럼 622조입니다. 갑토지를 을이 건물 지을 목적으로 20년 빌리고 건물 지었습니다. 임대차 대항력 없잖아요. 그래서 갑이 병한테 토지 팔고 등기하면 병은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을은 20년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은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철거해야 되고 갑에게 손해배상해야 돼요. 이렇게 내버려두면 건물이 다 없어질까봐 622조에서 을이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아래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기니까 이제 20년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철거 청구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럼 병을 정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다시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보존 등기 마친 후 대항력이 생겼죠? 정의 밑에 병이죠. 정의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 있다면 을은 정에게 이제 건물 매수 정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항력이 뭐죠? 밑에 그림 을이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걸 신소유자 병에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을이 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면 병에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5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 무에게 이전하여 있다면 그럼 5번도 병이 없죠. 그러니까 5번도 무단전대가 아닙니다. 병 생각하지 마세요. 무단전대가 아니에요. 5번은 을이 건물을 무에게 이전했죠. 그럼 을은 건물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5번 두 번째 줄에 이제 을의 건물 매수 조건은 인정되지 않죠. 이 지상물 매수 조건은 지상물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거죠. 자, 724번 갑은 자신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자, 문제 정리하세요. 일단 갑과 을이 매매했죠. 그리고 나서 후발적으로 수용돼서 을에게 소유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럼 후발적 불능인데 매도인 갑 고의가실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겁니다. 1번 을은 매매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제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자 갑에게 고의가시 있어야 되는데 여긴 없습니다. 2번 을은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죠. 즉 대상 청구할 수 있죠.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죠. 그러니까 수용된 건 을에게 잘못 없으니까 을은 자기가 준 거 다 반환받을 수 있죠. 4번 을은 계약 체결상 과실, 이건 원시역 불능 무효일 때만 나오죠. 이건 원시역 불능이만 나와요. 따라서 이걸 이유로 실례익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후발적 불능입니다.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도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기속되는 건 아니죠. 2번처럼 청구하는 겁니다. 자동 기속되는 건 아닙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계약 맹신탁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사고 싶습니다. 근데 갑이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한국의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그럼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까지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을에게 모든 걸 맡긴 거죠. 그럼 수탁자 을이 병과 계약합니다. 여기 계약까지 수탁자에게 다 맡겨서 이게 제목처럼 계약 맹신탁입니다. 그럼 매매는 을과 병이 했죠. 돈 누가 줍니까? 을이 주죠. 을 매수자금 받았으니까 을이 병에게 돈 줍니다. 그래서 등기도 을에게 옵니다. 그럼 일단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둘이 뭐 종중 배우자 아니잖아요. 하지 말은지 됐습니다. 근데 병, 매도인 병은 보통 선이겠죠. 매도인 병은 갑을 간의 명의신탁을 알까요? 모를 겁니다. 왜냐면 매매도 을가 했죠. 돈도 을이 줬죠. 등기도 을에게 왔죠. 그럼 선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행위가 유효입니다. 병이 명의신탁한 거 아니죠.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예요. 병이 한 매매 유효, 이전 등기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을이 완전히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을이 완전 유효예요. 그러니까 갑도 을에게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갑이 준 매수자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을은 소유권 취득했지만 갑돈으로 취득했으니까 갑은 자기가 준 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돈 받기 위해서 갑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우리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외웠잖아요. 보증금, 권리금. 여러분 복 많이 받으러 써놨죠? 지상물 매수, 부동물 매수, 매매대금, 명의신탁입니다. 이걸 보건복지부 매신 기억나세요? 보건복지부 매신입니다. 신이 여기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정한테 팔고 등기할 수 있죠? 그럼 정은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부동산 실명법 4조 사망,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 부동산 실명법 4조 사망은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어요. 그럼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규정은 무효일 때 써먹습니다. 근데 왼쪽 그림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유효면 을이 유효면 수학으로 100입니다. 그걸 승계받으면 정은 알았던 몰랐던 100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오른쪽 특칙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도 악이랍니다. 그럼 병을 보호할 필요 없죠? 그럼 병이 한 것도 무효입니다. 매매 무효, 이전 등기 무효. 그럼 이제 제3자 정은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특칙 무효일 때 사용한다 그랬죠? 그 특칙에 따라서 수탁자 을이 무효 0이더라도 정은 저 특칙에 따라서 100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정은 선악 불문하고 아무튼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네요. 이게 지금까지 을이 매매계약이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매매가 아니라 경매입니다. 즉 갑이 돈을 제공하고 수탁자 을 명의로 경매를 받아요. 그럼 경매는 여기 계약 명의탁하고 똑같습니다. 매매만 경매를 바꾸면 돼요. 근데 차이점 딱 하나. 자, 매매일 때 매도인이 악이라면 파란색 을 무효로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근데 이게 경매라면 병이 악이라도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 딱 하나만 달라요. 왜냐하면 병이 갑을 간의 명의 신탁을 알았더라도 병이 경매 절차에 관여할 수 있나요? 병이 관여할 수가 없죠. 이건 병 관할을 떠난 거라 병이 악이라도 경매라면 수탁자는 유효가 됩니다. 이거 딱 하나 빼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5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X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탁 약정을 맺고 2018년 을 명의로 을이 수탁자죠. 매각 허가 결정 받아 자신이 갑이죠. 갑의 비용으로 매각대금 완납하여 있다. 그 후 을 명의로 X건물 소유권 등기 마쳐졌다. 틀린 겁니다. 아까 앞에 그림 똑같아요. 1번 갑은 을에 대해서 X건물을 을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X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은 을 소유였죠. 2번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X건물 을 소유죠. 그러니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3번 병이 갑을 사이의 명의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 알았어요. 알았더라도 을은 X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취득한다. 경매 절차에 병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 받을 수 있잖아요. 매수자금 받을 수 있지만 X건물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유치할 수 없다. 5번은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볼 테니까 잊어버리세요.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정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잖아요. 근데 갑은 명의 신탁자라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근데 5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76번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 X토지 을 소유죠. 위에 을 써놔요. 을. 시가 3억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양도담보죠. 갑이 양도담보권자입니다. 그 후 병은 X건물을 사용 수요가 된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토지 인도받아 사용하겠다. 옳은 겁니다. 1번 갑은 피담보채권 변제기 전에 병에게 임차인이죠. 병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도담보하면 일반적으로 채무자 을, 설정자 을이 부동산을 사용 수요가죠. 그러니까 병에게도 월세는 을이 받습니다. 갑이 받는 거 아닙니다. 자, 2번, 3번 묶어 잘 비교하세요. 2번 갑은 지금 소유권 취득했나요?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해야만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갑은 아직 청산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 그 말은 채무자 을이 돈 안 줬단 말이죠. 그럼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병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었죠. 그럼 3번과 비교하세요. 을이 피담보 채무 이행 제치에 빠졌을 경우 갑은 아까 청산 안에서 소유자 아니라 했어요.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위해서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두 개 묶어서 잘 비교하세요. 4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양도담보는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5번 만약 갑은 지금 청산했나요? 청산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지만 여기 선의3자 보호가 있습니다. 선의정 보호돼요. 선의정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럼 소유자도 아닌 갑이 정한테 매도했네요.
그래도 선의 3자 보호됩니다.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가등기 담보법은 영상 마지막에 가등기 담보를 자세히 공부할 링크로 연결될 겁니다. 거기서 자세히 공부해 주세요. 77번 질파건물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관리인 대표권 제한은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할 수 있나요? 등기할 수 없죠. 따라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 유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죠. 그리고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등기 없이 어떻게 외웠죠? 심법 깊이 혼나 공 혼나 공 구속돼지 거기 공이죠. 등기 없습니다. 3번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3개월이죠. 정기관리단지표를 소집해야 됩니다. 4번 일부 구분 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아니죠. 그 일부 그들 공유죠.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이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 양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77번은 볼 게 2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보지 마세요. 2번만 정확히 하면 되고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78번 을은 갑소유 주택이죠.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력권 가지고 확정일자 받았다. 그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항력이라는 게 뭐죠? 대항력. 소유자 바뀌면 신소유자에게 안 쫓겨나고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대항력입니다. 자, 틀린 겁니다. 1번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 되죠?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면 임차인 을만 그 기간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을 맞아요. 임차인 을만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4번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X주택 소지에 관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하는 거죠. 5번이 대항력이죠.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 그럼 병이 제3자 새로운 소유자죠. 그럼 을은 갑과 맺은 임대차를 병한테 주장, 대항할 수 있죠. 정답 1번입니다. 79번 상가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권리금 규정에 관한 거죠. 개혁,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 사용 안 하면 거절할 수 있죠. 니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가 보증금 지급할 자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 지급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리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가 임차인으로 의무를 현 위반할 우려가 있어도 거절 가능하죠. 79번은 5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뭐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끔 틀리라고 낸 문제, 엉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9번은 그냥 패스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구분 소유적 공유를 공부하겠습니다. 같은 말이 상호명의신탁인데 구분 소유는 대내적, 자기들끼리는 정확히 구분 소유인데 대외적으로 공유 등기한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자기들끼리는 완전히 소유권이 구분돼서요. 근데 제3자에게는 민법 공유, 공동 소유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연예인들 쇼윈도 부부 들어봤어요? 쇼윈도 부부, 연예인들. 집에 가면 별거하거나 각방 써요. 근데 밖에 나오면 둘이 손잡고 친한 척 연기 잘하잖아요. 그게 쇼윈도 부부입니다. 즉 토지를 갑과 을이 샀는데 소유권은 정확히 왼쪽은 갑, 오른쪽 을 정확히 소유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다르니까 을은 갑 토지 넘으면 안 되죠.
갑토 을 토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등기는 이 부동산 전부에 갑을 공유 등기했습니다. 공유 등기라 갑토지에도 을 지분 등기돼 있죠. 한편 을토지 이외에도 갑토지, 갑지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명의신탁에서 이게 상호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대내적 구분 소유죠. 네, 대외적 공유입니다. 그래서 제3자 병이 이렇게 불법점이하면 제3자에게 공유죠. 그러니까 갑은 내 땅에서 나갈 수도 있고 전체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대외적 제3자에게 공유, 보존행위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판례는 이 구분 소유적 공유를 유효하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해지, 해소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부동산 실명법 적용되지 않아요. 부동산 실명법은 무효잖아요? 이건 유효니까 적용되지 않고 해소할 수 있어, 해지. 그래도 공유물 분할 충분 못하죠? 이미 갑과 을은 대내적으로 정확히 분할되어 있습니다. 대신 지분 이전 등기하겠죠? 그래서 갑토지에 있는 을지분 등기 넘겨주고 을토지에 있는 갑지분 등기 넘겨주고 이거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당연히 동시행해야겠죠. 동시행해야 된다고 시험에 아주 이게 잘 나옵니다.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그럼 80번 갑은 자신 X토지 중 일부를 특정 Y 부분을 특정해서 을에게 매도했어요. 일부만 매도했죠. 그 토지 분할하는 등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을에게 Y 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과 을은 일부씩 구분 소유하는데 전체에 대해서 공유 등기해서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틀린 겁니다. 1번 갑은 을은 갑에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했습니다. 1번이 뭐 정답이네요. 2번 을은 갑동의 없이 Y 부분은 을 소유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3번 을이 Y 부분은 을 소유라 점유하는 것은 권한 성질상 자주가 됩니다.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 동일인 소유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법정시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그럼 병에게는 전체에 대해서 공유관계라 공유물 보존행위로 당연히 그 폐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렇게 4회차까지 벌써 절반을 마쳤습니다. 진도에 밀리지 않고 꾸준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 중에서 가등기 담보법을 자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그럼 지금 2차도 준비하시나요? 2차도 시작해야 되죠? 2차의 가장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이 요약집 풀강의 들으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고 중개사법 요약집을 구입하실 분은 제 밴드에 들어가면 구입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회부터는 다음 주에 진행되고 내일부터는 갑을병 사례편이 진행됩니다. 자, 감사합니다.